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우려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마지막에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무려 40조예요. 자사주 소각 이슈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만들어졌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이었죠. 실리콘투 3% 구간대 시작을 했지만 정확히 보합권까지 눌림목 준 이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도달을 하면서 거의 1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LB세미콘도 이미 어제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도 12.18% 상승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갈 것 같다?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금은 까다로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시장 이렇게 상승 종목들 어제의 상한가 종목들 다 놓쳤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조금은 까다로운 시장이었습니다. 금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장 마지막에 SK 하이닉스의 이런 자사주 소각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장중에는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보였었던 하이닉스 지금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거의 보합권까지 상승을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재료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죠. 내일도 충분히 이런 추세 그대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걸린 시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죠. 어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종목 어떤 거였습니까? 실리콘투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목표가까지 도달했어요. 일단 움직임 자체는 어떻습니까? 3%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정확히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줬죠. 보합권까지 눌림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지지가 정확히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방향성을 만들어갔죠. 그러면서 9.78% 가격대로는 48,85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에 그대로 도달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죠. 19시간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과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단기 스윙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을 찍어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급등 상한가 가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자리가 잡힌 이후에 지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나왔었죠.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시장, 섹터, 수급, 차트의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패턴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습을 하셔야 이렇게 복기를 하셔야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실리콘투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48,000원 구간대에서 전고점 라인 되죠. 5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구간에 대한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히 타이밍이 잡히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돌파를 했죠.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바로 LB세미콘이죠. 어제도 시초가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오늘 마이너스 2%대 시작을 해서 20선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 4%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6,170원까지 전체적으로 거의 15%가량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럼 이 부분도 당연히 대응 방법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8월 18일 동일하게 어제 19시간 전 영상이죠.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포착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대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짧게는 5,900원 구간대에서 6,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이탈했을 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 수급이 포착이 된다.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 아직도 이 구간에 대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추가적인 대응 타이밍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 반대 케이스도 보셔야겠죠. SK이노베이션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어때요? 이탈을 하고 시작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할 필요 없다. 애초에 이 구간은 매물대기 때문에 돌파 패턴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도 종목만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영상 간단하게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어제 영상이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4만원 라인대에서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15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죠. 살짝 걸쳐져 있습니다. 20선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없이 바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다면 고점 라인대에 대한 저항권이 만들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했을 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돌파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판단은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 아예 대응 방법을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를 못하면 바로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 구간, 그런 패턴인 거예요. 이런 기준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졌지만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 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심택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있죠. 기본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분들 마찬가지 이야기죠.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판의 수요들, 특히 심택 같은 경우에는 소캠 관련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적인 실적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바닥권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방향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의 엄청난 연속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심택 소캠을 얻고 영업이익 10배 증가에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거기에 업종 내에서 높은 주가 탄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 외에도 추가적인 고객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실적 상향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심택에 대해서 차세대 인공지능 AI 서버용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소캠 관련된 매출 확대에 힘입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고밀도 회로기판 사업 수익성이 20%대로 높아지는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얼마예요? 11만 원대죠. 그 정도로 지금 저평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최근 모듈 PCB에서 소캠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는 약 30%에서 내년에는 50% 수준까지 확대될 거고 고밀도 회로기판 부분에서 영업이익률도 과거의 최고 수준이었던 15%를 넘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20%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도 실적 추정치 상향 요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동률 기준으로 84%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판 업종 내에서는 턴어라운드 시점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늦었기 때문에 실적 상승의 기울기도 장기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주가 탄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2분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51%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를 증가를 하면서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망치도 보수적인 전망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실제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19억 원이 나오면서 영업이익 자체는 흑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본격적인 성장은 올해부터예요. 2026년도 매출액은 2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400억 원대까지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28년도에는 매출액은 2.7조 거기에 영업이익이 5,154억 원까지 지난해 대비 5배 아니죠 50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배가량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 부채비율,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의 150% 수준,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안정화를 더 찾아가죠. 부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유보율은 2400%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시가총액은 8조에서 10조 수준 가야 적정평가 수준인데 지금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현재가 시총 얼마예요? 4.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고 거의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근거가 어떤 거예요? 실적이에요. 그리고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주봉 차트에요. 20주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조정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었고 이 부분은 당연히 시장 그리고 섹터에 대한 조정이죠. 다시 한번 정확히 20주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한 타이밍이 잡히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연속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면서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업황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리고 수급, 추세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심택, 이번 상승이 만들어진다면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손익비가 가장 좋은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심택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정확히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12만 5천원 구간대에서 13만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4만원 구간대에서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인 15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타이밍은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일시적인 120선 이탈 다시 한번 돌파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일봉상으로도 정확히 61선에 대한 돌파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탈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는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여기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되는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확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때처럼 이렇게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장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모두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들 수급 판단이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힌다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특히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그대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대에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타이밍을 잡을 건지 모두 다 소통방에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소통방은 여기 있죠. 기적을 부르는 투자 거의 2,800분이 함께하고 계시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이 이렇게 마감한 이후에는 내일은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섹터를 보셔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리죠. 장중의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를 해드렸고 이렇게 장 전에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떤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드렸었죠. 여기에서도 심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 관련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들, 그 대응 방법까지 참고를 하신다면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두산 테스나입니다. 동일하게 21선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진 이후에 정확히 지지가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서요.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그 컨센서스 대비 아직까지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 120선에 대한 이탈, 2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시키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85,000원 라인대에서 9만원 라인대, 길게는 10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타이밍이 포착이 된다면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ISC죠. 아직까지는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중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켜놓고 이제 위에는 121선만 남아있어요. 한마디로 중기적인 추세는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9만 5천원 구간대에서 20만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20선에 대한 돌파 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구간 이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엑시콘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미 영상을 찍어드렸던 종목이었죠. 주말간 영상을 찍어드렸었고 그리고 그대로 급등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구간 일시적인 이탈이 만들어졌지만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5일선에 대한 추세는 전혀 이탈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5,000원 라인대에서 26,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현재 구간 이탈했을 땐 볼 필요가 없지만 이 구간 추세가 잡힌다, 수급이 포착이 된다 때는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고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는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히 이 구간 121선을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리고 상한가급의 상승들 다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이날도 정확히 이날 말씀드리고 이 상승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점 라인 때 상당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실적 발표들과 함께 이미 저평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GNC 에너지죠. 이 AI 데이터 센터 비상 발전기 관련해서 거의 과점이긴 하지만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계속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GNC 에너지는 뉴스 하나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수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공시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거기에 환율 조건 개선, 고마진 가스터빈 수주 확대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비상발전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1위 기업이에요.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의 확신의 수혜주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죠. GNC 에너지의 올 2분기 기준 매출 비중 발전기가 73%, 발전 산업이 17%, 기계 설비가 8%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매출 중에 데이터 센터양 비중이 58%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죠. 국내 데이터 센터 비상 발전기 시장 점유율 70%예요. 그리고 가스터빈 비상 발전기 시장 점유율은 90%입니다. 사실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키워드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독점, 유일, 최초 이런 키워드들은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프로젝트당 발전기 공급 물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민간도 민간이지만 정부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그리고 네이버, KT, 삼성, SDS 대형 사업자양 수주 경험도 가지고 있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공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 향후 55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3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입찰에서 수익 능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가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상발전기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도 2025년도 지난해 2,600억 원 매출의 영업이익이 494억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살짝 감소해 보이긴 하는데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27년도 내년에는 732억 원 영업이익, 그리고 2028년도에는 5,124억 원 매출에 1,066억 원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죠. 거의 2배가량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은 67%, 유보율은 2,567%가 넘어가죠. 동일합니다.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모두 가지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아직도 저평가예요. 제가 정확히 이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시가총액 기본으로는 1조, 가도 적정평가다, 그리고 2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지금 현재가죠. 현재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얼마예요? 딱 9천억 원 수준이에요. 정확히는 9,014억 원입니다. 어쨌든 완전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잡아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때는 시총이 얼마였겠습니까? 정확히 이날이 언제예요? 제가 이날 30일이었었죠. 정확히 7월 30일 영상이에요. 이때도 메인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짧게 딱 3초만 보도록 할게요. 적정평가 수준인데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885억 원이에요. 아직까지도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2배가 갔죠. 지금 2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JC에너지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59,000원 구간대에서 신고가 라인이죠. 6만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는 중기 2차 목표가가 되겠죠. 7만원 라인대에서 7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은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어요. 분봉상으로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정확히 만들어져 있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번 이탈했을 때는 당연히 신규 대응 타이밍은 안 나오는 겁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이 상단에 있는 박스권 하단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대응을 해야 손익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박스권 상당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죠. 이 구간에서는 이 다음 구간대까지 대응 타이밍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 이탈하는지 상승이 만들어지는지 이 수급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너무나 어렵다 이런 부분들 그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힌다면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참고를 해서 대응하신다면 이때같이 이때 상승 놓치시고 이때 상승도 놓쳤다. 그러면 이번 타이밍이 잡히는 상승 추세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부분들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살짝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폭의 변동성은 아니에요. 지금 1%대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SK 이터닉스도 같이 보셔야겠죠. 동일한 패턴이에요.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적으로는 62,000원 구간대에서 65,000원 라인대까지 길게는 7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30분 봉상이 60선에 대한 타이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고 타이밍이 잡히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 인프라 쪽 관련돼서 KBI 메탈도 제가 바로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물량 소화 과정 계속해서 거치고 있고 이 구간대 돌파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만들어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짧게 단기적으로는 6,500원 구간대에서 7,000원 구간대, 길게는 8,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이노테크입니다.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최근에 MLCC 관련된 부분들 특히 삼성전기가 대장주로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올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노테크예요. 먼저 오늘도 나온 뉴스입니다. 당연히 반도체에 이어서 MLCC도 지금 풍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거의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할 정도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 수요에 따라서 MLCC 납기가 고사양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을 바로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사양 제품에는 엄청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노테크만 따로 띄워놓고 본다고 하면
MLCC의 직접적인 부분이라기보다 MLCC의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테스트 장비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도체 핵심 챔버 수주가 폭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만들어졌죠. 지금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 모멘텀이 만들어졌고 최대 고객사인 당연히 삼성의 추가 라인 수주도 가시화되고 있어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약간 감소를 했죠.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오히려 반도체 쪽 방금 말씀드렸던 테스트 챔버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지에 대한 추세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 바로 다음 달에 공개가 됩니다. 이번에 갤럭시 폴드 8 같은 경우에도 최대 예약 판매 기록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애플 쪽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동사의 최대 고객사 어디입니까? 어차피 삼성이에요. 삼성과 애플의 향후 3년간 폴더블 폰용 OLED 패널 독점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는 고스란히 올 수가 있겠죠. 그래도 지금 더 중요한 건 MLCC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바닥권에서는 물량 소화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121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았었던 MLCC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봉상으로도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주봉상으로는 어때요? 돌파하지 못했었던 20주선에 대한 지지라인 테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괜히 이렇게 분봉상으로도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노테크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8,500원 구간대에서 19,000원 라인대까지, 길게는 20,0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봉상 검정선이에요. 120선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만들어진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어렵다 그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힌다면 제가 소통방에서 타이밍 잡힐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내용 참고를 해서 대응하시면 바닥권에서 만들어지는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LCC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었던 종목들, 이미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사막콘덴서죠. 동일한 패턴이에요.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타이밍, 그리고 30분봉상으로는 이 120선에 대한 추세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이 급등을 그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20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12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된 이후에 대응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예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10만원 구간대에서 11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잡히면 이 부분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한캠이 있죠. 마찬가지로 물량 소화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는 지지라인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수급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런 식의 급등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패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에서. 그리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출발합니다라고 아예 보여주는 종목들, 모든 이평선들을 이렇게 다 돌파시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노려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1,000원 구간대에서 12,0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칩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는 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키고 지지를 만든 이후에 방향성을 돌리고 있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타이밍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2,000원 구간대에서 23,000원 구간대, 그리고 길게는 25,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개별 종목을 몇 가지를 체크를 해드리면 이미 제가 이 거래일 전에도 그리고 이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승 추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었죠. 그런데 일시적인 이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트리의 상장과 함께 다시 한번 로봇 섹터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로봇 섹터 관련된 일정들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대응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XR 로보틱스 가장 중요한 거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는 18,000원 구간대에서 19,000원 라인대까지, 길게는 라운드 피겨 가격 20,000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신규 대응 타이밍은 분봉상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죠. 이 30분봉상 120선에 대한 지금 지지가 만들어지고, 이 구간에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 구간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었고 타이밍이 안 잡혔었죠.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120선, 30분 봉상 120선에 안착을 시켜놓고 장기 평선인 121선, 일봉상으로는 고점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타이밍이 다시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짧게 단기적으로는 29만원 구간대에서 길게는 30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1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간 이탈했을 때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는 한라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방향성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이 물량 소화 과정 이후에 물량 이탈 없으면서 가격 조정 때는 거래량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죠. 한마디로 그리고 다시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500원 구간대에서 14,000원 라인대, 길게는 15,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현재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 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TC본더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이런 식으로 21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일봉상으로는 정확히 지지라인을 확보를 했고 분봉상으로 이탈했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잡혔죠. 이렇게 내일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 관련된 종목들, 개별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들, 추가적인 종목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소통방에서 타이밍이 잡힌다면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메인 종목에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종목은 언제나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인 종목만 타이밍이 잡히는 구간대 체크해 놓고 있다가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해도 어때요? 상한가, 급등 다 나오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라인대들을 이탈을 하면 대응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준들 언제나 잊지 말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밍이 안 잡힌다. 종목들이 다 안 잡히면 다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날 종목들은 급등주 공유방에서 나오는 3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하죠.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90% 종목이 다 이미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이 자리가 잡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방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판단들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들 참고만 해서 그냥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들어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죠. 거기에 고정 댓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신청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조금은 까다로운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겼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괜찮았죠. 그래도 언제나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기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